꼭 해놓으면 좋겠다는 게 고전문학이랑 문법 그 비문학 이렇게 두 개였어요. 딱.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했지. 그때 네가 얘기했지. 좀 크게. 영어 연습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심지어 애들이 뭐 한다고 이렇게. 그것쌤이 외상비 그 예비 외상비 그것도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그건 무슨 어떻게 거기 딱 우영어 맞춰서 얘기하지? 그래? 우영어 선생님 아니야? 그래? 그렇지. 고전문학이 대단하게 봤어요. 무슨 그쪽에도 그런 얘기 왜 하지? 그냥 근데 요즘 약간 그 모든 쌤들이 와서 고등학교 준비하라고. 네 얘기하고 막 내신이 가내신 나왔거든요. 가내신 나왔어요. 그 뭔데? 가내시는 뭔데? 내신 보통 저희는 300점 만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간 학기 말에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한 2학기 말에 저희가 졸업할 때쯤 나오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내신만 이렇게 모아보고 그걸 알려줬단 말이야. 네. 그 어떤 그러면 점수가 나 300점 만점에 몇 점이 난다고? 네. 그 300점은 그러면 국영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모든 모든 걸 하는데 300점 만점이 나? 모든 그거 어떻게 뭐 그게 어떤 계산에서 그게 나온지는 모르고 그냥 240점이 그 교과고 나머지 60점은 출결, 공사, 창체 이런 거. 그럼 니몇 점 나왔어? 저는 지금 275.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데? 좋은 거 같은데? 10%? 10%? 조금 더 올려야겠네 거지. 275. 그러면 3학년 또 한 걸 또 다 합산하면 또 300점 그 275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출결 점수랑 아직 기본으로 주어지는 그 60점 중에 반영이 안 된 점수가 있어서 8점 정도 더 올릴 수 있어. 8점이라는 것만 3학년 때 빡세게 해갖고 시험 잘 치면 8점 온다 말이야. 아가만. 아니 그냥 학교 그건 또 별개로 또. 그냥 기본 점수만 그러니까 기본 점수 많이 착실하게 하면 8점 더 오르고 거기다가 이제 3학년 시험에서 잘 치면 더 오르고 맞지. 그럼 300점 만점 받는 학생이 가장 잘하는 거네. 네, 근데 그 학생이 300점 만점은 절대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는데? 299점 몇몇이었으면 300점 안 나오지. 모르겠어요. 다 100점 맞고 출결 다 하고 다 해도 스트레스 안 나는데요. 뭐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잘생겨야 되나? 외모 점수 있는 거 아이가 외모 점수. 그럼 나 자신 있는데. 내가 자신 있지. 외모 점수 자신 있지. 자 오늘 할 거부터 봅시다. (52쪽) 편점. 자 요거는 이존오라는 분이 지으신 시조고요. 이제 계속 시조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해와 감상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조를 볼 때 단순히 그 시조 내용뿐만 아니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그 시조가 지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시조는 짧은 대신 그런 게 많아. 뭔가 이 시조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가. 그래서 근데 그건 뭐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니까 재미있죠. 이것도 보면 이해와 감상 보세요. 이거는. 이 작품은 우선은 이거는 고조 시대입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두 작품도 여기 보면 고조 거의 맞죠? 고조에서 조선 넘어갈 그런 시기예요. 이거는 고조 말 승려 신돈이 그러니까 스님이죠. 신돈이라는 스님이 승려가 공민왕 이게 이제 고조 그 당시 왕이겠죠. 공민왕의 총애에 힘입어. 총애가 뭐 총애? 총애 사랑 그러니까 왕이 뭐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러브는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아낀다 이거죠. 공민왕이 이 승려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진평후라는 관직을 받았습니다. 매우 높은 관직이겠죠. 그래서 뭡니까? 나라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승려가 맞죠. 여기 보면 승려니까 불교의 어떤 그런 뭐랄까 되노 종교인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 그래서 뭡니까? 쉽게 하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런 높은 간직을 얻어서 고조를 막 지맘대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왕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왕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 어떤 뭐고 사탕발림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뭡니까? 걱정하는 거죠. 이러다가 큰일 났다면서. 그래서 뭡니까?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통탄하여서 이를 풍자한 시조입니다. 작가의 이준호는 신돈의 행포를 보고 이를 탄핵하다가 탄핵 이런 말, 탄핵은 이제 뭐 요즘 뉴스 매달 나오는 말이죠, 맞죠? 하지만 탄핵은 원래니까 이렇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맞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의 그 직위를 파면시키는 겁니다, 맞죠? 탄핵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좌천되었고, 좌천은 뭡니까 이제?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좌천. 그래서 고향인 공주에 내려가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울분 속에서 지내다 사망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아이고 내가 저 신돈 저놈을 내가 하면서 막 저기서 결국 사망해 버렸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또 그다음 보면 이준호가 죽은 지 석 달 만에 신돈이 주살되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호가 죽고 석 달 만에 이제 신돈이 어떤 실체가 까발려진 거죠. 그래서 왕도 뭡니까 이 나쁜 놈이었네 하면서 죽인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왕이 누가 생각했노? 아이고 우리 전호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 어떻게든 처음에 이미 죽었어. 그래서 뭡니까? 왕은 이준호의 충성심을 기려 대사성으로 추증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승진시켜준 거죠. 그건 뭐 죽으면 넘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왕이 뒤늦게라도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준호가 살아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준호의 삶을 본다면 이 시조에서 이 시조 자체는 뭐 신돈 뭐 공민화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하지만 어떤 비유나 상징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보세요 한번.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화랑하다. 중천에 떠 있어 이미로 다니면서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덤나니 라고 끝나고 있죠. 자 우선은 나오는 소재가 뭡니까? 구름이죠. 구름 맞죠? 구름은 이제 구름 돼 있지만 이게 구름의 옛말이겠죠. 저 구름이 있고 구름이 어떠다? 구름이 무심타는 말이 아마도 강하다. 그러니까 구름이 어떻다? 무심하다. 무심. 이거는 뭐 다 아는 한자재. 무는 무슨 문자입니까? 없을 문자고 심은 마음 심자. 마음이 없다. 무심하다 말 쓰지? 보통 어떤 데 씁니까? 무심하다 하면. 뭔가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막 이렇게 수업하는데 맞죠? 뭐 수업만 하고 네가 뭐 어디 뭐 좀 힘들다 아니면 아프다 그러다 내가 뭐 알았다 하면서 수업만 하는 뭔가 무심한 거죠. 아무리 학원 선생이라도 맞죠? 학생이 뭔가 아프다 하는데 그냥 수업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어디 아픈데 막 물어보고 해야 될 거야. 근데 안 하면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서 성수 무심하네 그랬지 맞지? 맞죠? 안 무심하나?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무심이 조금 다른 뜻 뭐냐면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 사심이라는 걸 쓰죠. 사심이 없다.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 개인의 이익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것도 무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구름이 무심하다고 하는 말이 왜 늦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좀 이따 얘기합시다. 알았어. 남아서 시험 칠 수 있지? 시험 쳤거든 벌써. 남아서 쳐도 되나? 남아서 치면 안 되고 참 쉬는 시간 쳐. 수업 하다가. 저 학교에서 바로 와가지고 책이 2개 없어요. 책이 2개 없어요. 지금 2개가 없다고? 모의고사랑 그 민트색 책. 민트색 책. 우선 수업합시다. 하고 좀 이따 얘기합시다.
52쪽 펴서 뭐였지? 천천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시조라고 있는데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명하다는데 구름이 무심하다는 것은 아까 했지만 사심이 없다 혹은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다면 욕심이 없다 이거 욕심이 없다 맞죠? 욕심이 없다 구름이 욕심이 없다 그런데 그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허랑하다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죠 허랑하다는 우선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쌤이 사전 거 읽어볼게요. 언행이나 상황 따위가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허황하다, 착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언행,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허황하다는 것은 이것도 좀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장은 이 시의 초장은요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면 우선 간단하게 보니까 구름은 욕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이거는 맞죠, 여러분들? 물론 막 조금 옛 표기는 있지만 어려운 건 없죠. 중천이 가장 좀 한자말이지만 중천도 뭡니까? 여러분들 만약 주말 이럴 때 맞지? 쉬는 날 아침에 평소에 학교 가려고 7시 8시 내잖아. 근데 주말 때는 만약 학원 같은 거 쓰면 한 11시 12시 일하면 뭡니까? 엄마가 뭐 하노? 야야 해가 중천에 떴다 이까지 맞지? 근데 중천이 뭐고? 여러분 정신없는 예언이 중간 하늘 중간 맞죠? 그러니까 구름이 중천에 떠 있어 이미 다 내가 이거는 사실 중장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움직임이 이렇게 구름이가 하늘에 그냥 떠 있다가 여기저기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다닌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종경 보면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덤나니 구태야니까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돈다. 하면서 이 구름이 무엇을 따라가며 돈다? 광명한 날빛이죠. 요게 또 중요한 광명한 여기 있네. 한 날 빛. 광명하다는 것은 빛이 밝다. 맞죠? 밝은. 맞죠? 이건 광명하다는 것은 밝은. 날빛은 뭘까? 날짜가 여러분들 날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날 하면 뭡니까? 뭐 날 데이 맞죠? 하루 날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 이 날 하면 날일자죠. 날일자 맞죠? 이거 알지? 날일자. 근데 이 한자가 날이라는 뜻 말고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게 하루 날일자도 되지만 또 이 일자가 또 뭐가 있노? 해 맞죠? 태양 하면 뭡니까? 날빛은 햇빛입니다. 햇빛. 재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름이 밝은 햇빛을 덮는다 맞죠? 덮는다. 덮나니. 그러니까 덥다는 날씨가 춥다 이거는 덮어본대 말입니다. 덮는다. 어쩌면 구름이 햇빛을 덮을 수 있죠. 그러면 날이 흐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 구름이 광명한 날빛을 덮는다는 이 자연 현상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당시에 아까 예원이가 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시조를 지은 사람이 고조 시대에 이존한 사람이고 이때 신돈이라는 승려가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마음대로 이 고조라는 그 나라를 막 휘젓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알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이 어떤 신임을 받은 어떤 나쁜 사람 맞지? 왕을 조종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승려, 그러니까 이 구름은 뭐냐? 이 구름이 간신이죠. 간신. 나쁜 신하.
이름 얘기하면 신돈이라는 그 간신이고. 가만 여러분들 이 광명한 달빛이 뭐겠습니까? 이 신돈이 이 밝은 햇빛을 덮어버렸어. 그럼 이 광명한 달빛은 뭐겠노? 요거는 임금의 어떤 총명함입니다. 총명. 그러니까 임금이 이 간신 때문에 뭐고 그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맞죠? 알겠습니까? 이 간신은 어떤 아까도 했지만 간신이 막 말로 막 왔죠. 구워 삶았겠지. 그래서 우리 임금님의 총명한 지혜가 덮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다시 얘기하면 이 구름과 햇빛의 관계를 통해서 간신과 임금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고, 그러면 중장에서도 뭡니까? 중장에서도 다시 하면 중춘에 떠서 임의로 다닌다. 그러니까 임의로 다니면서라고 돼 있잖아, 맞지? 임의로 다니면서 임의란 것이 이제 알다시피 뭐 어떤 뜻으로 보면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다닌다는 것이 뭐냐니까 임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임금의 권세를 권세에 힘입은 신돈의 행포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제멋대로 막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행포, 간신의 행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방원의 그 맞죠? 작품처럼 거기도 식동굴을 가지고 맞지? 어떤 좀 이렇게 그냥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어디 좀 살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것도 뭡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서 맞죠? 어떤 그 당시 정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게요. 그 다음 오늘 한 개 더 봅시다. 53쪽이 바로 있죠. 자, 이거는 또 언제입니까? 이것도 지난주에 배웠던 작품과 비슷한, 거기도 이해와 감사 한번 보세요. 이해와 감사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이 작품은 고려 유신, 저번 주에 고려 유신 얘기했지? 저번 주 고려 유신 누구였습니까? 정몽주, 맞지? 정몽주처럼 이 사람의 이름은 이색입니다. 이색. 이름이 맞죠? 이름이 조금 멋있지? 이색. 뭔가 별명, 만약 여러분 친구면 별명이 있다고 이미 떠오르지? 뭔지 욕같이 막 얘기할 수 있겠죠. 이색. 사실 멋있는 이름입니다. 맞죠? 이름이 성이 이씨고 이름이 색. 영어 이름 컬러. 이건 멋있는. 이색이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과 우국충정은 나라를 걱정한다. 충정, 충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의 마음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는 시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시대 상황에서 고려 유신인 이 작가가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보세요. 처음에 되어 있죠. 백설이 잦아진 곳에 구름이 여기도 구름 나오네요. 오늘 배운 노작품다 구름이 소재입니다. 자, 백설이 잦아진 곳에 구름이 머무래나. 자, 여기다 보면 두 개의 소재가 지금 보이죠. 이건 백설은 흰 눈이죠. 백설 맞죠? 잦아졌다는 뭐냐니까 잦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많다 이겁니다. 흰 눈이 많이 내린 고는 뭐겠습니까? 골짜기입니다. 맞죠? 골짜기. 흰 눈이 많이 내려서 이렇게 흰 눈이 많이 내린 골짜기에 구름은 구름이죠. 맞죠? 구름이 구름. 역시도 구름이죠. 구름이 머흐르다 뭐냐면까 이거는 구름이 험하다. 맞죠? 험하게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짙은 색의 구름이 이렇게 막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험하게 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자연 소재가 각각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보면 아까 원래는 이 골짜기는 흰 눈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구름이 험하게 일고 있어. 그럼 어느 게 부정적인 겁니까? 구름이겠죠, 그렇죠? 원래 백설이 있었는데
하얀 눈이 있었는데 그것에 갑자기 막 먹구름이 막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백설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고려 유신입니다. 원래 고려를 지키고 있던 신하들. 근데 뭡니까? 이 구름은 뭐겠습니까? 이 별자기에 조금씩 스물스물 맞죠, 퍼져 나가는 거니까 이것이 조선 신흥 세력입니다.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의 신흥 세력입니다. 맞죠? 요 두 자연물이 어떤 우선 요 상징적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중장을 보면요.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화자가 묻습니다. 내가 반갑게 생각하는 매화, 매화 알죠? 매화는 이제 꽃인데, 매화가 이제 여러분들 그 사군자의 하나죠. 사군자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사군자가 뭔지? 왜? 사군자는 이제 자연물 중에서 뭔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 어떤 선비의 정신을 상징하는 네 가지 자연물. 그러니까 계절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봄에는 매화입니다. 여름에는 난초,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매란국죽 이렇게 얘기하죠. 매란국죽. 한정식 집 가면 이렇게 뭐 메뉴 할 때 맞죠? 뭐 매화상, 난초상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맞죠? 뭐 돈 만 원씩 더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 매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매화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선비의 지조와 절개, 어떤 변치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건 뭐겠습니까? 이 지금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화자가 기다리는 매화, 지금 매화가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내가 반갑게 생각하는 매화는 지금 어느 곳에 피었냐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화가 어딘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맞지? 그럼 이 매화는 여러분들 백설에 가깝겠나 구름에 가깝겠나? 구름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이색이라는 고려 유신인데 백설에 가깝겠죠. 맞죠? 그래서 매화는 뭐냐? 이거는 있지만 다시 고려의 국운을 되살린 우국지사입니다. 적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매화는 다시 한번 고려의 국운을, 자, 고려가 지금 뭔가 저물고 있지.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을 개국하는 세력이 이제 고려 정권을 맞죠, 무너뜨리고 다시 자신들의 정권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고 고려 정권을 되살릴 우국지사. 무슨 뜻이냐? 아까 우국 얘기했지.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입니다. 아주 우국지사. 그러니까 고려의 정권을 다시 되살릴 어떤 인재를 찾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가 찾는 겁니다. 근데 찾고 있다 이거죠. 종장 보세요.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나. 그런데 뭡니까? 화자는 매화를 지금 찾는 게 아니고 지금 화자는 석양에 맞죠? 홀로 서서 갈 곳을 몰라 하고 있죠. 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서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 석양은 뭐겠습니까? 석양은 뭐죠? 해가 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실제 상황 봤을 때 지는 해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쓰러져가는 고려 왕조겠죠. 그래서 이 석양은 고려의 어떤 쇠락한 기운을 얘기합니다. 쇠락하다는 것은 이제 점점 무너져간다는 얘기죠. 쇠락한 기운을 얘기하고 갈 곳 몰라다는 것도 뭡니까? 지금 이걸 갈 곳 몰라면 하자죠, 맞지? 하자니까 나는 지금 매화를 찾고 있지만 당장은 그럴 어떤 지금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점점 고려는 쇠락해 가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요 마지막 갈 곳 몰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어떤 고뇌, 맞죠? 지식인의 고뇌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백설, 구름, 매화, 석양 같은 자연적 소재를 가지고 맞죠? 고려에서 역시 뭡니까? 고려 말에 어떤 정권이 교체되는 왕조가 교체되는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어들의 어떤 의미를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 두 작품은 다 단순히 이 시의 내용뿐만 아니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번 작품을 볼 때 어떤 뭐였지? 뭐였지? 외제적 관점 맞지? 특히 뭐다? 현실 작품과 관련된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같이 감상하고 이해하는 게 뭐였습니까? 반영론적 관점이죠, 맞죠? 이런 작품들은 그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만약 이 작품이 그냥 단순히 보세요. 이런 어떤 고려와 조선 이런 거 빼고 그럼 뭡니까? 이건 무슨 시고가 막 매화를 찾는 어떤 거죠. 어떤 그냥 화자가 매화꽃을 보고 싶다 이 말이겠죠. 내가 어느 눈이 많이 있는 골짜기에 갔는데 구름이 많이 꼈네. 나 매화 찾고 있는데 어디 있지? 아 이제 해가 다 져간다.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이런 거 맞죠. 매화를 찾는 어떤 사람의 마음 끝.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시켜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기란 분이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여러분들 163조 가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해서 해보면 조금 익숙한 작품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판소리계 소설 맞죠? 판소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저번 주에 봤던 춘향전, 심청전, 오늘 본 흥부전까지 다 모두 다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다음은 아마도 토끼전까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소리계 소설은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 얘기했으니까 여러 가지 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면 우선 운문과 산문이 맞죠?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비롯된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에서 보면 창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부분은 좀 뭐고 소설로 되면서 운문적인 성격이 강하다. 사음보도 이렇게 사음보의 운율이 느끼는데 이거죠. 그리고 아니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부분은 맞죠. 산문적이고 또 계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심을 봤을 때 양반층의 어떤 한문투 언어와 서민들의 어떤 그런 비속어가 역시 혼재되어 있다. 그런 것들 또 뭐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렇게 인물이나 사건에서 주관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또 확장적 문체 혹은 확장적 문체 그건 뭐였습니까? 그거는 어떤 특정 부분을 맞죠 비슷한 것들을 나열해서 또 길게 늘리는 거죠 열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판소리 기술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흥부전도 그런 부분이 역시 요소가 있습니다. 흥부전도 여러분들 흥보대 우리가 보통 흥부라고 말하죠. 흥부라고 하기도 하고 흥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흥부 형이는 뭐고? 놀부 맞죠? 놀부. 예원이 잠온다. 내가 자는 거 2번 봤는데. 여기까지 부정할래. 자 잠을 깨시고. 나는 운다. 우는데 슬프나. 자, 여러분들 좀 이건 그래도 아까 방금 시조보다 좀 더 재밌는 내용입니다. 흥부놀부 얘기 알죠, 여러분들? 예은이가 얘기해보자. 네 아는 거. 얘기하면서 잠을 깨보세요. 흥부는 강하고 놀부는 부자. 왜 그렇게 됐지? 지금 형제인데. 나쁜 짓 해서. 흥부가 나쁜 짓 했다고? 놀부가 놀부가 나쁜 짓 어떤 나쁜 짓 했는데? 흥부 거 뺏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흥부놀부는 형제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놀부가 다 독차지했죠. 요즘 같으면 뭡니까? 고소 재판 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흥부는 착해서 그냥 아이고 뭐 형님이 다 가져가셨다면서 했는데 흥부는 근데 뭡니까? 가난한데 자식은 많이 낳았어. 자식이 8명인가 9명인가.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죠. 밥을 못 먹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가난의 고통을 겪다가 뭡니까? 제비 제비 까치 같은 느낌인데 제비가 흥부집에 나가갖고 근데 뭔가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그것을 흥부가 치료해주고 날려보내니까 다음 봄에 와서 뭡니까? 그 박씨를 불러줘서 박씨는 박이 씨죠, 맞죠? 박이란 걸 요즘 제가 안 먹어서 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박하고 호박 이게 다 박입니다. 맞죠? 뭐 수박 호박 완전 다르지만 맞지? 그러니까
수박에 줄 없다 생각. 수박인데 줄 없어. 그냥 이렇게 좀 하얀 색깔. 하얀 색은 완전 하얀색 아닙니다. 좀 연두색 색깔입니다. 안에가 뭐 있겠노? 수박은 빨간 그 맛있는 게 있잖아. 박도 안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뭐냐면 좀 그런 수박 같은 거 아니고 무재질 알죠? 무하고 비슷합니다. 무하고 무를 그러니까 무나물 알지? 무 이렇게 촘촘촘 해갖고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게 있잖아. 나물 맞죠? 제사 지낼 때 보면 있잖아. 박 원래 무 전에 박을 그렇게 먹었어요. 좀 비슷합니다. 맞죠? 또 우리가 소고기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무 이렇게 깍둑깍둑 썰어갖고 넣자 맞지? 옛날 박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무가 많이 생기면서 요즘 무를 다 갖고 하는데 얘는 박이 그래서 뭡니까? 하여간 중요한 것은 박씨를 심으니까 박이 막 이만하게 막 지붕에 막 많이 달렸지. 그래서 흥부 부부가 뭐다. 아 저 박이라도 먹자. 배고파 죽겠다. 해서 막 박을 탔죠. 박을 타니까 뭡니까? 안에서 뭐가 나왔노? 여러 가지 막 로또가 나왔지. 막 돈도 나오고 쌀도 막 이렇게 해서 나오고 또 뭡니까? 또 어디 타니까 뭐 선녀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막 집을 뚝뚝뚝 지어서 집도 없어 좋은 거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본 놀부가 뭐다. 나도 하면서 근데 우선 뭔가 제비가 다이가 꺼졌는데 안 보이잖아. 자기 집에서는 제비가 안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직접 보여줘. 빡 불어갖고 맞죠. 다시 물색하면서 다시 자기가 또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 제비도 역시 박씨를 보여주는데 그 박씨를 심은 박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나쁜 어떤 맞지? 막 도깨비 나와서 다 부사쁘고 막 어떤 거는 박 타니까 막 똥이 똥 분수 그래갖고 다 똥 무더기가 되고 그래서 결국 놀부는 망했다 맞죠? 그래서 놀부가 흥부네 집을 찾아가니까 흥부가 어떻게 했노? 어디 오노 하면서 내 쫓겨날 때 언제 봐면 이렇게 안 했지? 흥부는 아이고 형님 하면서 같이 둘이 잘 살았다 맞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교재 나오는 부분은요. 흥부네가 이제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흥부가 일거리한테 잡아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높은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그래갖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벌을 대신 받고 돈 받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춘향전 할 때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곤장을 맞죠. 곤장. 운영전 할 때 운영전 맞죠. 운영전 할 때. 그게 예언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곤장을 받는다. 곤장 맞아주는 대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애기야멍 개 있는가 문을 열고 읽어보시오. 대장부 한 걸음에 30냥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흥부가 집에 오면서 애기 어머니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내겠죠, 맞죠? 흥부 아내 보고 야 30냥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버는다 그죠? 하니까 흥부 아내 이런 말이 그 돈은 웬 돈이며 30냥은 웬 돈이요? 그러니까 맞죠? 갑자기 이 양반이 뭐 30냥을 어떻게 벌어요? 이렇게 하니까 흥부 이런 말이 천기누손이라. 그러니까 천기누손 이제 맞죠? 하늘의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 그죠? 말부터 앞세우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그 돈으로 양식을 팔아 배불리 질끈 먹고 흥부한 이런 말이 먹으니 줬소만 그 돈은 어디서 났소? 흥부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흥부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흥부가 얘기해주죠. 뭐 어디 있습니까? 나이 읽어보자 거기. 흥부 이름 말이. 그렇죠. 그 뒤부터. 흥부 아내 이름 말이. 아니 그거 말고 흥부 이런 말이 그 뒤부터 읽으면 되죠. 흥부가 뭐라 합니까? 천기누살. 그것도 읽었는데 니 지금 내 어디 있는지 뭐지? 그 밑에 줄. 흥부 아내가 그 돈 어디서 났어요? 하니까 흥부가 얘기하는 게 그 뭡니까? 대답이 본읍부터 뭔지 알겠나? 본읍 장수 대신으로 병양 가서 곤장 먹기로 30냥이 결단하고 마삭돈 단냥 받아왔다. 요게 이제 흥부 대답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좌수라는 뭐 간직이겠죠. 그 좌수 대신 곤장 몇 대? 30대 맞죠? 30대 아니다 곤장 몇 대만 안 나왔네. 맞기로 하고 30냥을 받을 수 있다 그죠? 마삭은 뭐 마삭은 뭐겠노 예원아? 마삭은 마음의 상처인데 마삭은 뭐겠노?
마삭. 돈. 삭은 돈이죠, 맞죠? 마가 뭐겠노? 자, 좀 옛날이니까 이게 전 시대니까 옛날이니까 어디 가려면은 차가 없으니까 말. 말이죠, 맞죠? 말. 그러니까 차비를 먼저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30년 플러스 만약 말 맞죠? 그러니까 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탈 값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말 안 탈 거다. 그러니까 그 돈 그냥 나한테 줘 이렇게 합니다. 알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받아서 집에 갖다 주려고 자기가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삭 사전에 받아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삭 돈 당량 받아왔네 이렇게 알겠죠? 흥부하는 이 말 듣고 아이고 잘 쓰요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혀. 왜 기가 막힙니까? 그놈의 재상도 모르고 병영으로 올라갔다가 저 모습 저 먹은에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안에 혼백될 것이니 제발 덕분 가지 마오 이렇게 하죠. 이거 뭡니까? 흥부가 마치 이렇게 자수 대신 곤장 맞고 30냥 번다니까 반대하죠. 왜? 곤장 맞고 죽는다 이거죠, 맞죠? 쌤이 그때 운전자 되겠지만 곤장 이겨분들 그냥 사극에서 TV에서 보듯이 그런 납작한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아주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대 맞아도 알겠지만 불구가 됐습니다. 불구 알죠?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무서운 벌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뭡니까? 잘 맞으면 혼백이 된다. 그렇죠?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홍보하는 돈보다는 뭡니까? 자기 남편의 어떤 생명이 소중하겠죠. 하니까 흥부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사실 재밌는 부분인데 근데 자 보세요. 볼기에 구실이 나니 볼기가 뭡니까? 볼기하면 보통 처음 들으면 여기다 여기 볼기 아닙니다. 볼기는요 엉덩이입니다. 그렇죠? 엉덩이. 그럼 뭐 볼기 구실 뭡니까? 엉덩이의 구실 엉덩이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볼기의 구실이 있단 말이요 한다면 보세요. 그렇지 볼기구실 들어보소.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옆에 주세요. 이게 확장적 문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장면의 극대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내용을 길게 늘려서 맞죠? 열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기의 구실을 매우 길게 얘기합니다. 인의 몸이 정승되어 편교자에 앉아볼까? 무슨 말이냐면 편교자가 뭐냐면 이제 정승 높은 벼슬이 타는 가마 있죠.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마인데 남자가 타는 거 있죠. 의자같이 생겨있고 맞지? 그게 편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다? 만약 내가 정승이라면 내 엉덩이가 뭐다? 편교자에 되겠죠.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뭡니까? 계속 그런 각 어떤 무엇으로 만약 내가 어떤 어떤 지위나 간직이라면 내 볼기가 이런 일을 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육판서 하였으면 초원 위에 앉아볼까? 사복시 관리하였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볼까? 하면서 팔도감사 하여 선화당에 앉아볼까?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한때 뭡니까? 흥부는 그런 어떤 간직이 되는 게 없잖아. 없으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 합니까? 마지막 주만 보세요. 쓸데없는 이내벌기 널려 무엇한단 말인가? 매품이나 팔아보세요. 가져봤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뭐 이렇게 높은 간직을 했으면 내 엉덩이가 이런 부시했을 것인데 하면서 그걸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물론 지금 여러분들 맞죠? 전혀 재미가 없겠지만 이게 재미죠 사실 맞지? 그러니까 엉덩이 역할을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 요즘 치고 얘기하면 내가 만약 아이돌이었으면 하면서 맞죠? 아이돌이면 내가 인기가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을 거 이런 거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뭐 있노? 아니 내가 만약 축구 선수였으면 어디 경기장 어디 뭐 벤치 앉아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근데 뭡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내 엉덩이는 매품이나 팔아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합니다. 확장적 문체이자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볼기의 구실을 맞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 판소리에서 했으면 뭡니까? 이게 강력히 재밌었겠죠? 조금 웃음 포인트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길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소설로 남아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 더 재밌습니다.
내 혼자 그래서 재밌는 척 하는 것도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여기다 걔한가 6시 어 6시 오늘 힘든가 보네. 지각도 하고 맞죠. 왔는데 또 힘들고 그런 날도 있지. 흥부 자식들이 있습니다. 벌떼같이 나앉으며 아버지 말씀, 그러니까 흥부 자식들이 막 이렇게 방 안에 있으면서 듣고 있었죠. 자기 아빠가 막 이제 뭐 30년 얘기하니까 뭐 하고 막 몇 푼 판dak하니까 뭐 합니까? 보통 자식 같으면 보통 자식 아니지만 효성이 있는 자식 같으면 어떻게 했겠노? 만약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뭐 부모님이 여러분이 엿듣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 막 힘든 일 하셔갖고 여러분들 막 이 학원비 내고 막 하니까 뭡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노? 완전 안 좋겠지? 그래서 그럼 뭡니까? 나 학원 안 다닐 거니까 그건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맞죠? 어느 정도 잘 들었으면. 근데 그러면 이 흥부 자식도 뭡니까? 아버지 지금 막 권장 맞고 돈 벌어서 저희 밥 먹였으면 하지 마세요. 아버지 위험하십니다. 이렇게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식들 보세요. 놀라.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금지가오. 호사니까 뭔가 호화로운 사치입니다. 알겠죠? 그래 아버지 병명 가신다 하니 날 오동철병 하나 사다 주어. 그래서 뭡니까? 여기 오동철병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뭐 사와라 하죠. 맞죠? 아들 자식들이 맞지? 오동철병 여러분들 오자가 까마귀 오자고 동자는 여러분들 동메달 할 때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은 빛이 나는 구리병입니다. 구리로 만든 병. 이게 뭘 쓰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걸 사달라고 하는 거죠. 요즘 얘기하면 이거죠. 아빠 서울 출장 가신다면서요? 텀블러 한 개 사오세요. 이러면서 텀블러 사다 이건 비싸죠, 맞죠? 오동철병 하나 사다 줘. 흥부 이런 말이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차기야? 고이는 뭐냐면 밑에 써요. 바지입니다. 바지. 고이는 바지. 고이는 바지다. 어디 있노? 고이. 고이도 고이. 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기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흥부 자식들이요. 얘들 9명이니까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옷이 있겠습니까? 옷이 없죠. 그래서 흥부 아이들은 다 벗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그래서 뭐냐면 쌤 기억에는 이겁니다. 기억에는 이런 게 있었다. 뭐냐면 그냥 그러면 근데 또 다 뻘거벗기긴 좀 민망하잖아. 그래서 뭐냐면 큰 천을 한 개 사갖고 구해갖고 거기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머리를 넣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냥 같이 막 당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바지도 없죠. 바지 없고 그냥 이렇게 뭔가 망토같이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부 이 오동철병을 아마도 이 바지에 쳐놔보죠, 맞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러니까 흥부 그 생각하니까 야 임마 니 바지도 없는 놈이 그걸 어디에 찰 거냐 하니까 뭐라 합니까? 어디 있노? 김인머니도 차도 찰터이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찰터이오니 사오기만 사오. 그러니까 자기 김인머니, 그러니까 알다시피 여기 김인머니 여기 남자 여기 맞죠? 군인 남자 있지? 거기 차기 아니면 갈비 내 갈비뼈에 차겠다는 겁니다, 맞죠? 이런 건 어디 보면 해학적 편이죠, 맞죠? 또 한 놈 나앉으며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을 한 벌 사다 주어. 창옷은 뭐냐면 두루마기입니다. 그렇죠? 남자들 그 있는 외투 같은 거 있지? 그걸 사달라고 하니까 또 뭐다? 야, 이 바지도 없는 놈이 어디서 했냐?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바지도 없는데 외투만 사달라고 하는 거니까. 하니까 이렇게 막 이게 그러니까 우선 뭡니까? 앞에 두 놈이 오동철병하고 창옷을 사달라고 하니까 흥부는 뭡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맞죠? 자기가 지금 맵 맞아서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데 자식이 이렇게 천수하니까 좀 조금 슬프겠지. 하니까 근데 제일 큰 자식 알죠? 흥부 큰아들이 나앉으며 제 동생들을 꾸짖습니다. 역시 맞죠? 장남은 다르지. 장남이 야 임마 지금 아버지 지금 지금 그렇게 몇 푼 파시는데 지금 너가 그렇게 하면 되나?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꾸짖는데 옳게 꾸짖는 게 아니라 하는 애 사무칠 듯 꾸짖어. 애나 심하구나 후대아들 놈들. 아버지 그렇잖소. 나는 담비가죽 탕평제 모초이 한놈과 한포단 허리띠 비단주머니 당팔사 끈깨어 쇠골 돌골 넣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주문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동생들한테
야 이마 그러면 어디 조용하냐 하면서 보니까 지가 가장 많은 물건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방금 읽은 부분 뭡니까? 이거는 자식들의 흥부 자식들의 어떤 철 없는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적어놓으세요. 뭐 막 사달라고 하는 그 장면 그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뭡니까? 자식들의 철 없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흥부가 뭐랍니까? 흥부 이런 말이 네가 아무것도 안 찾을 듯이 하더니 단계를 높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큰아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네가 동생들을 꾸짖길래 니는 이제 네가 그래도 철이 있다 생각했는데 네가 한 단계 더 높여 얘기해야 돼 이거죠. 알겠습니까? 하니까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을 하는구나.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나의 마른 볼기, 그러니까 이 마른 볼기는 아까지만 흥부의 엉덩이제, 엉덩이를 뭘로 한다? 대송방을 하는 거다. 대송방. 그럼 대송방은 뭐냐면요, 이것이 대송방 뜻이 적어놓으세요. 뭐냐면 이거는 큰 가게입니다. 가게 알겠죠? 요즘 얘기하면 다이소 같은 거죠. 다이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엉덩이를 다이소로 하는 거다. 뭐 물건 내 엉덩이 맞아서 몇푼 팔아갖고 돈 있으면 그러다가 뭐 살라고 하는 거니까 내 엉덩이가 너희들 가게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한국에 어떤 심리가 담겨 있죠? 자식들을 야속하게 그러죠. 아이고 내가 아버지가 지금 매 맞아서 돈 번다는데 그것을 이렇게 뭐 사달라고 철없이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그 자식들을 야속하게 여기는 홍보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흥부가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맞으로 가는 거죠. 흥부 이런 말이 애기하면 그리하시오 쉬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좀 생략됐습니다, 여러분들. 흥부 번영 내려갈지 탄식하고 내려간다 하면서 이제 흥부도 처음에는 그래도 30년 번다고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이제 뭡니까? 매맞으로 병령이 요즘에 하면 경찰서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점점 가니까 뭡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이 막 두려워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면 여러 날 만에 병령을 단도하니,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맞죠? 말 타는 값을 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걸어갔기 때문에 며칠 걸렸습니다. 걸어갔는데 당도하니 영문도 엄습하다. 영문은 이제 그 대문이죠. 쳐다보니 대장이 지하는 깃발이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깃발이로다. 깃발이 이렇게 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가보세요. 이제 거기 니라하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들 흥도 가보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흥부같이 매품 팔러 온 사람이 많은 겁니다. 알겠죠? 흥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당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많았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흥부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매품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거기 니라오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한 흥부를 모시오. 이게 뭡니까? 내가 조선에서 제일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니까 한놈 나서며 장자가 무엇하러 하기쇼. 그러면 이제 장자가 뭐냐면요. 장자 있죠. 장자. 장자는 이거는 큰 부자입니다. 부자였죠. 돈이 많은 사람을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흥부가 자기 소개할 때 뭡니까? 자기가 지금 몇푼 팔아야 되니까 나는 조선에서 제일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다? 그러니까 아니다. 니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뭡니까? 당신 정도면 큰 부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매품을 파는 것은 제한돼 있어. 알죠? 다 못 팝니다. 그래서 경쟁이 할 때. 알죠? 이게 더 슬프죠? 맞아가면서 돈 버는 건데 이것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걸 증명해야 됩니다. 알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장자가 무엇하러 가기시오? 흥부 가슴이 끔찍하여 거기는 무엇하러 갔어? 평안도 사방동 돌팔풍촌서 사는 솔봉앱이 모르시오? 이 상대방의 이름은 솔봉앱입니다. 25대 가난으로 몇 푼 팔러 갔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25대째 가난해. 알죠? 조상 때부터 25대째 계속 가난하다. 이게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가난을 막 이렇게 과장하면서 과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제일 가난하다. 내가 더 먹고 살기 힘들다. 해야 뭡니까? 몇 푼 팔 수 있으니까.
또 한 놈 나앉으며 경상도 문경 땅에 제일 가난한 놈 46대 호적 없이 남의 격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지기란 말 듣도 못했어요. 또 하면 뭡니까? 김딱지가 사면 뭡니까? 나는 지금 46대째 집이 없다 이거죠. 맨날 남의 집 어디서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가난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흥부 이런 말이 그리 말고 이거 맞죠? 막 서로만 몇 푼 팔려고 하니까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 사람이 팔아갑세. 그러니까 흥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서로 가난 배틀하자 그죠? 가난 배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뭡니까? 몇 푼 파는 걸 하자 이렇게 정하자고 합니다. 흥부가. 그래서 넘겨보면요.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이제 각자 가난 그러니까 1분부터 해보면 뭡니까? 만약에 판소리 공연하면 우승 부분이죠. 가난한 것을 단순히 그냥 뭐 진짜 막 슬프게 막 심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재밌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분들.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딜로? 그 말이 옳다하고 좁은 가는 어떠하고 하니까 내가 난 들어보소.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거 작은 것이 없어. 닿는 벼룩 쪼그려 앉을 데가 없고 삼순구식 먹어보는 내 아들 없어. 그럼 여기서 닿는 벼룩이 쪼그려 앉을 데가 없다는 뭐냐면 벼룩은 뭐냐면요 아주 작은 벌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쪼그려 앉을 데가 뭡니까? 그만큼 집이 좁다는 겁니다. 있죠? 조그만 벌레도 앉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좁고 작다는 것을 이렇게 과장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순구식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처음 듣나? 삼순구식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삼순은 뭐냐면요 이 순이 뭐냐면 이게 10일이에요. 10일 알죠? 그러면 삼순은 며칠이겠노? 예원씨 자 눈을 뜨고 얘기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구나. 한 달. 갑자기 대답하네. 삼순. 그러면 나 구식은 뭐겠노? 9번 먹는다. 그러면 한 달에 9번 먹으면 살겠나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끼 먹어야 되나? 90끼 먹겠죠. 근데 9번 그걸 먹으면 살수있나? 다이어트 전쟁이다 맞죠? 근데 혹시 뭡니까? 이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은 삼순구식을 먹어본 일도 없다는 겁니다. 더 굶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만큼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뭔가 좋게 먹고 살 수는 있겠어 이렇게 해야죠. 그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더 심하다 이거죠. 네. 하니까 내가 난 들어보 내가 난 남과 달라 2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에 얹은 지가 팔리다. 그럼 이것도 뭐냐면까 광주산 사발은 그릇이죠. 그릇 맞지? 그러니까 그릇이 선반에 얹은 지가 8년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릇을 선반에서 꺼낸 지가 8년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을 꺼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8년 동안. 왜? 이 사발을 꺼낸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밥이나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맞죠? 없으니까 8년 동안 이 그릇을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뭐다? 8년 동안 밥을 못 먹었다 이거죠. 이거 다 좀 가정이겠죠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다 보세요. 다 흥부 숨숨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직 흥부는 가난 자랑 안 했습니다. 알죠? 지금 다른 사람도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들어올 줄 몰라. 이 차례가 뭐겠습니까? 이 차례가 뭐겠노? 가난을 자랑할 차례죠, 맞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에서 흥부 생각하니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들어올 줄 몰라. 이 차례는 여러분들 차례를 좀 이렇게 동감해갖고 여기 적어놓으세요. 뭐냐면 가난을 맞죠? 자랑할 차례죠. 가난을 자랑할 차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가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몇 푼 팔라고.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돌아올 줄 몰라. 그래서 홍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고 가죠. 뭡니까? 매품 팔기를 포기합니다. 알겠죠? 결국 다른 사람들 들어보니까 뭡니까? 나는 저 정도 가난하지 않은데 내보다 힘든 사람 많구나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흥부 안에 거동보소 왈칵 뛰어 달려들어 흥부 섬에 검쳐잡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게 섭게 울며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내는 뭐다? 흥부가 이제 매 맞고 온 줄 알겠죠, 맞지? 그래서 아이고 맞고 매 맞고 내 남편이 매 맞고 왔냐면서 우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남 대신 눈을 맞을까? 에고 서름이야 이렇게 하면서 맞죠? 그러니까 남편이 매 맞고 온 게 서러워서 우니까 흥부가 뭐랍니까? 애기 어머 울지 마소. 애기 어머 울지 마소. 영문에 들어가니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 내 가난은 거기다 비교하니 장자라 이렇게 그랬어요. 장자 그러면 나 어쩌 다른 가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가난한 거는 그냥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매도 못 맞고 들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한국 흥번에 뭡니까? 실망하지 않죠. 얼씨구나 줄겁니다. 우리 남군 병력내를 갖다가 매 아니 맞고 들어오니 이런 영화 또 있을까? 그러니까 흥번에 뭡니까? 정말 흥부의 어떤 흥부가 매 맞지 않는 걸 기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해서 막 이렇게 돈이 없는 것보다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몸성이 온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당시 어떤 전통적인 여인상이죠. 맞잖아. 만약 요즘 아내들 같으면 또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벌어야지 하면서 그걸 또 포기하고 오냐면서 맞죠. 어이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을 못 먹지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내는 뭐다? 남편이 몸성이 온 것을 남편이 매를 맞지 않는 것을 다행히 그 다음 라 부분 여러분들 이제 흥부 부부가 서로 앉아서 막 앞에 부분은 그겁니다. 막 음식을 막 떠올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맞죠? 만약 배고프고 그러면 막 먹고 싶은 걸 떠올리니까 흥부 안에는 우면서 또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정가장 여러분 그 중간쯤 보세요. 라달라게 우정가장 애중자식 배굴리고 못 입히는 내 서름을 의논컨대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국의 여러 고사 속에 어떤 여성들의 서름을 막 또 나열합니다. 그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그 다 얘기한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보면 인에서는 어디다 하수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흥부가 자기 남편이 몸성이 돌아온 것은 다행인데 하지만 뭡니까? 이렇게 자기 남편이나 자식들을 못 먹이는 선움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흥부 역시 슬퍼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흩뿌리며 목이 막혀 기절하더니 다시 살아나서 들리들 말듯한 말로 겨우내어 기운없이 가는 목소리를 처량하게 슬프며 말려야 이런 말이 마음만 옳게 먹고 자 흥부가 이렇게 한마디 마정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아니하면 장래한 때 볼 것이니 이거는 보면 복선이죠. 뭐냐면니까 흥부가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마음을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장래 미래의 한때는 볼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나중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 소설 자체가 뭡니까? 권선징악. 그러니까 이렇게 흥부같이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되죠.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주제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 앉아 탄식할 때 청산은 높이 솟아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 있는데 접돈 두경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우니 네 아니 슬퍼하니.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지금 흥부 부부가 이렇게 각자 지금 자신들의 가난을 서러워하고 있지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있죠,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네 아니 슬퍼하니. 여러분들 자 마지막입니다. 영만 보고 좀 쉴게요. 보세요. 네 아니 슬퍼하니 가져가 맞지?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저번주에 이거는 뭐다? 누가 이런 흥부 부부의 이 가난을 보고 누가 아니 슬퍼하겠는가 말이죠. 이거는 서술자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한 거죠. 맞잖아. 흥부 부부가 슬퍼한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런 흥부 부부 모습 보니까 누가 이걸 보고 슬퍼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했죠. 알죠? 서술자의 개입 혹은 다른 말로 뭐다?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 생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고전 소설에 있다. 특히 판소리 소설에 이런 게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재 있는 부분은 흥부의 어떤 가난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교재 많이 나옵니다. 뭐 왜냐 뭐 놀부가 뭐 이렇게 뭐 박을 켜고 막 흥부가 잘 되고 놀부가 벌 받는 부분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이 표현적으로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쉬겠습니다.